자, 그럼 이제 거의 직원이 되어가고 있는 김지영 감독님 다시 나오시겠습니다. 김지영 감독님이 다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방송을 본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다큐 감독이 뭘 한다고 자꾸 이렇게 뭐 AI 쓰니 또 뭐 장비에 관한 얘기하고 숫자에 대한 얘기하고 하냐. 근데 김지영 감독이 전자공학과 출신이에요. 출신이 공돌이에요. 새로운 사실이네요. 네. 공돌입니다. 공돌이어서 지금 이런 수치 분석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필이면. 풀린 건가요, 이게? 잘 안 풀린 거지, 감독은. 꼬인 거예요, 꼬인 거. 자, 어쨌든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인데 지난주 녹화한 거는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오늘 할 얘기하고 붙여서 다시 하려고. 전혀 어떤 곳에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은 세월호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을 다시 제기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도 등장하지 않았던. 지금 현재까지의 정부 조사에 따르면 그냥 배가 잘 가다가 원인을 알 수 없게 타가 많이 돌아가서 그 새누리당 표현대로 교통사고가 나버렸다. 이게 끝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많았는데 오늘부터 그 이후에 나온 이야기는 정말로 이상한데? 하는 얘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네. 저도 가끔 쓰는 표현인데 네.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김총수님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의 첫 출발은 이겁니다. 법정에서 지금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이었잖아요. 지금까지 선원 한 분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8시 40분에 배가 옆으로 흔들렸습니다. 사고 5분 전에 배가 옆으로 흔들리다가 슬슬 넘어지면서 냉장고도 넘어지고 좌우로 흔들렸다. 우리가 쭉 얘기해왔던 지그재그가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를 지그재그라고 표현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죠? 예. 초반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지나갔지만 선원들의 입을 통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 지그재그라는 표현도 등장해요. 실제로. 지그재그 운항이 있었다고. 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5분 전이죠. 우리가 다루는 얘기가 사고 5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사고 5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그림은 사고가 48분, 49분 때에 났잖아요. 그러면 그 5분여 전부터 배가 한 3번 정도는 좌로 우로 이렇게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게 한 번의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한 번 돌았고 또 여기도 한 번 돌았고 사고 직전에 또 크게 한 번 돌았고 여기서 크게 도는 바람에 배가 많이 넘어졌다. 들으신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할 얘기는 뭡니까? 자, 그 다음 그림. 요 하나하나씩 이제 검증을 해볼 또 나왔네, 이 건데요. 그림. 이 그림 굉장히 싫어해요. 아, 이거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이 그림은. 아까 그래서 앞에 걸 넣어드린 그러니까 거예요. 이 그림을 좀 쉽게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그림인 거죠. 예. 앞부분은 오늘 3가지를 검증할 겁니다. 정부 데이터와 함께 검증하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오늘은 안 지루해요. 맨날 재밌대. 자, 다시 이 그림을 보는 법을 설명을 드리면 밑에 거는 배의 각도예요, 각도. 이 숫자가 각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쪽은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 이 그림을 보는 방법은 여기서 점점점점 있는데 요 시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 시간. 요 시간대를 보자면 이 그림의 의미는 이 각도가 단계적으로 변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요거는 아니다. 한 번에 많이 변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구간에 대해서 뭘 따진 겁니까? 위도 경도를 가지고 이제 쓰고 싶지 않은다는데 검증에 들어가겠습니다. 위도 경도. 네.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단위 시간에 배가 얼마나 많이 돌았냐. 네. 이런 헤딩 얘기. 값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하니까 각도가 얼마나 많이 돌았냐. 네. 이제는 그게 아니라 위치. 위도 경도. 정확한 위치. 해도를 놓고 그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정부 발표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맞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또? 이건 아니 이건
이제 말하자면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세월호 예측 좌표라고 그래갖고 정부가 발표한 시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시간 몇 시에 그 어디 있었다라든 이거 말고도 시간과 속력 그리고 COG를 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의 속력으로 몇 초간 어느 방위로 갔다 이게 나오니까 긋고 그 다음 6초간 몇 도로 또 갔다 이걸 이렇게 탁탁탁탁 이어버리면 배가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현실적인 거리가 나오거든요. 뭐 10km의 속력으로 1시간을 갔다 그러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범위는 물리적 거리는 딱 제한돼 있잖아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배는 브레이크가 없거든요. 일종의 말하자면 간이 시뮬레이션이라고 할까요? 그대로 하얀 점은 예. 하얀 점은 정부가 발표한 수치를 가지고 이 배가 그 정도의 속도와 그 정도의 각도라면 이 시간대에는 여기쯤 있었겠구만 하고 예상표를 찍은 거죠. 예상 위치를. 예. 저기 맨 위에 배와 아래 배가 보이시죠? 네. 그 맨 위에 배가 해외 AIS 데이터와 일치하는 정부의 좌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데이터하고 일치한다는 거는 의심의 여지 없이 국내든 해외든 일치하는 수치. 예. 이것도 해외 AIS가 또 일치하는 일치하는. 그 사이 값을 한번 보자는 거죠. 예, 해외 AIS 데이터가 촘촘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1분 간격, 1분 30초 간격이 오다 보니까 중간은 그냥 정부 발표를 일방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걸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가 발표한 평균 속도, 평균 뭐 각도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마도 저 위에서부터 저 30초 후에 후에는 여기쯤 와 있었을 것이고 예 36초 후에는 여기, 여기 42초 후에는 여기 6초 간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 위치가 그 다음에 나오겠네요. 노란 화살표 보이시죠? 네. 저게 바로 아까 얘기한 6도의 4도 변침. 그리고 6도의 4도 변침 배가 육 요 초간. 구간에서 네, 6초간 6초간 4도 변침이 네. 되려면 탈을 15도 이상 대각도라고 그러더라고요. 15도 이상 많이 돌려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이게 문제 삼은 구간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예. 점 동그라미 3개와 네 번째 사이에서 3번, 4번. 요 사이에서 칵 돌았다 이거죠. 정부는 저희가 부드럽게 돌았다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감독님 주장은 한 번에 많이 돌았다고 수치상 하는 저 구간이 요 위치라는 거예요. 요 위치.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올 장면은 네.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십시오. 애니메이션을 제가 했습니다. 아, 파란 점이 나오네요. 네, 파란 점이 나고 그 다음 위치. 노력 좀 했는데요, 이번에. 쉽게 설명드리려고요. 저번에 하니까 막 복잡해 하시더라고요. 막. 자, 그러면 이 날라온 애들은 뭐예요? 네, 이게 정부가 발표한 실제 데이터입니다. 아, 세월호는 바로 이 시간에 여기 있었다. 그러니까 하얀 거는 계산상 예상 위치고 파란 거는 정부가 발표한 위치예요. 우리가 의심하는 구간 이전에는 거의 비슷하네요. 예, 딱딱 맞아 들어가죠. 왜냐면 6초간 갈 수 있는 거리는 50몇 미터밖에 안 되잖아요. 저 속력이 일정하니까 네. 18.6노트로 오다가 이게 18.5노트 정도니까 평균 속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와요. 여기가 예상 위치인데 뭐 거의 근접하게 GPS 오차대로 딱딱 떨어지죠. 뭐 기계는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찍혔어요. 근데 요 의심하는 구간에서는 점을 하나 건너뛰네 그러면? 예. 점을 건너뛰고 여기서부터 찍혀요? 예. 6초 간격인데 예, 6초 간격인데 이제 다음을 넘겨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수치를 더 드릴 텐데 예. 이 간격이 굉장히 높아요. 134m. 6초간 134m. 엄청난 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가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찍혀야 되는 점 세 개가 좌표가 꼭 쉬프트라고 그러나요? 이동한 것처럼 오른쪽으로 이동했네요. 네, 세 개가 한꺼번에 그러니까 하나가 무슨 이렇게 뭐 펄스가 튀어갖고 잘못 그 위치로 갔다가 아니라 세 개가 삼형제가 이렇게 나란히 소풍 가듯이 쫙 이동해버려요. 기계적 오류가 있었으면 점이 잘못 찍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점은 거기 찍히고 두 번째 점도 정상적으로 찍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고간격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듯이 시켰다는 거죠. 네. 6초에 134m를 가는 것은 거의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속도가 그럼 어떻게 되는 속도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예, 다음 장을 넘기시면 최대 속도가 21노트인데 43노트가 나와요. 6초간 그 기간을 가기 위해서는 네. 배는 43노트로 달려야만 그 기간을 갈 수 6초에 있다. 134m를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서 확
배가 네. 낼 수 있는 속도의 2배 정도로 달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발표대로라면 이 세월호는 21노트가 한계인데 43노트로 달렸다고 지금 정부 발표에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거의 UFO 수준이죠.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구간은 다시 속도가 줄어요, 이렇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도 보면 느끼시겠지만 8시 44분 45초에서 그 다음은 요 구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까 삼형제가 쉬프트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한번 앞쪽으로 가주실래요, 총수님? 삼형제가 이렇게 쉬프트 되듯이 밀리듯이 밑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저 아래 해외 AIS 데이터하고 정부 데이터가 일치하는 지점은 좁아져요. 세 개가 이렇게 쉬프트 돼 그렇지, 버리니까 그렇지. 네. 이쪽은 넓어지고 이쪽은 좁아져. 이쪽은 넓어지고 이쪽은 좁아졌다는 얘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얘는 30초 동안 226m밖에 못 가다 보니까 자기 평균 속력이 18.3노트로 달렸다는 애가 갑자기 14노트로 줄어들었다. 이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막 18노트로 달리는데 간 거리는 요만큼밖에 안 돼. 이런 유령선 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UFO하고 유령선으로 비유하기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하셨나요? 따지면 만약에 43노트로 갔다가 갑자기 몇 초 사이에 14.6노트로 그 속도가 줄어들었다는 것도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물리적으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배는. 보통 이제 GPS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반론을 하시는 분들 AIS 데이터라는 게 1m 오차 범위도 없이 정확하게 지키는 게 원래 아니거든요. 자동차 GPS도 보면은 내가 여기 가고 있는데 차 GPS가 옆길을 가리킨다든가 이상한 데를 가릴 때 있잖아요. 오류를 일으킬 수 있어요, 원래. 그런데 지금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이게 보시면은 하나가 툭 잘못 찍혔다가 만 게 아니라 주르륵 규칙적으로 이동했다는 거죠. 주르륵. 그리고 하필이면 우리가 의심하는 구간에서 그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나오다가 나오다가 이게 이제 의심스러운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의심하는 구간인데 네. 이렇게 쭉 늘어놓으면 무슨 효과가 나는 겁니까? 여기서 맨 아래쪽에 데이터 3개가 요거요? 그 하나, 둘, 셋? 쉬프트 된 데이터들이거든요. 요 세 개가 만약에 붙었다면 볼 수 있는 효과가 이 정도 각도로 하면 한 번만 스페이스키 쳐 봐주세요. 스페이스요? 예. 요구사항이 맞네? 이렇게 오. 벌어지거든요. 오. 스무스해지잖아요. 이렇게 아, 각도가 쭉 오다가 이렇게 하면 날카롭잖아요. 쟤네들이 원래 위치에 있었다면 근데 얘네들이 삼형제가 쉬프트 돼 버리니까 모서리가 또 실선으로 이어져 버리니까 부드럽게 변침한 것처럼 아. 보이게 돼요. 이렇게 될 게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부드러워지죠. 저희가 이제 헤딩 값이 잘못됐다라고 의심을 했는데 마치 이 AIS 값도 헤딩 값과 맞춰진 것 같은 예, 효과가 그렇죠. 벌어지는 거예요. 선원들이 탈을 심하게 돌린 영역에서 데이터들이 저절로 쭉 뒤에 가서 찍혀버리는 신기한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저 선상으로는 부드럽게 이어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만들었지 않았을까? 만들었다가 아니라 이런 의구심을 한번 가진 거죠, 이제. 자, 네. 한 번 가진 겁니다. 지금은 한 번 가진 거고 AIS 기기가 부정확하게 찍힌 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반론한다면 6초간 44.5노트로 갔다면 GPS 편차라든가 이걸 좀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분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기 있었던 지점에서 여기 있었던 6초에 이 지점으로 갔는데 너무 멀리 갔어. 그러면 걔는 잘못된 데이터를 받았잖아요. 네. 그럼 걔는 기계잖아. 네. 그러니까 그 거리를 계산해서 자기 6초로 나눠갖고 자기 속력을 내야 되는데 거리는 이만큼 간 애가 속력은 정상으로 나와요. 아. 수치에. 네. 그럼 수치가 서로 안 맞는 거네요. 그렇죠. 전혀. 그러니까 걔는 그냥 기계잖아요. 네. 네.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좌표가 딱 왔는데 얘를 잘못 준 거야. 그래서 그렇지. 이 데이터를 줬어. 멀리. 그러면 얘는 그걸 계산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얘는 정상으로 나와. 이상하네. 이상해. 그죠? 기계적으로면 그 기계가 그 값을 기준으로 네. 계산해서 이상한 값을 보내야 되죠. 그렇죠. 속도가 그 당시 지점의 속도가 43.5라고 내보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데이터를 입력받았으니까 그렇죠. 편차 있는 데이터를 받았으니까 아, 난 43노트로 달렸나 보다. 기계가 무슨 감정이 없잖아요.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얘는 딱 보면 자기가 18.3노트로 달렸다고 아, 얘기해요. 그거 이상하네. 예리했어요. 네. 예리했어. 이건 GPS 오차가 그러니까 아니죠. 원래 그러면은 그 속도가 표시되는 건 그 서로의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서 자동으로 그렇죠. 계산돼서 속도가 표시되는 거군요. 네, 원래. 그렇죠. 네. 아, 그런데 그러니까 GPS 데이터를 받았어. 근데 잘못 받은 거야. 멀리 간 걸로. 그럼 걔는 착오를 일으켜서
이 스피드를 높게 디스플레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쟤는 그렇죠. 정상으로 나와요. 아. 그렇지. 18점 몇 노트. 근데 간 거리는 43.5노트에. 오케이, 이해했죠. 이건 GPS 어. 오차하고는 상관없죠. 그렇죠. 아, 예리했어요. 네. 자, 오플라이오는 왜 튀어나온 겁니까? 인공위성이 정상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혹시 아. GPS 그 정보를 주는 인공위성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 해서 그 시간대에 다른 오플라이호라고 하는 배가 받았던 AI 정보를 봤더니 정상적으로 잘 받았다. 얘는 그 삼형제가 쉬프트 되거나 이런 일 없이 음. 그대로 이렇게 정상 간격으로 시간 간격으로 딱딱딱딱 지키면서 다들 정확한 데이터를 인공위성이 주고 있었어요. 각 네. 배에. 오케이. 세월호는 안 그런- 그랬다. 아 이건 또 GPS 허용오차가 나오나요? 아, 그렇게 이거는- 많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케이. 예. 더 이상 얘기하지 마요. 예, 오케이. GPS 허용 오차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 오케이. 요즘은 1m나 여기까지 정밀하다. 그리고 이 얘기인데 세월호가 쓰는 건 우리가 쓰는 흔한 내비게이션하고는 가격이 틀리다. 아. 그건 수백만 원대다. 우리가 쓰는 뭐 20m, 30m 그런 오차 있는 GPS가 절대 아니다. 명색이 선박이다. 그 말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도 오차는 생길 수 있으니까. 예, 네, 어느 어쨌든 정도는 있겠죠. 지금 얘기하는 거는 기계가 가지고 있는 오차 범위를 넘어선 거 아니냐는 얘기 하나 하고 그런 오차가 생겼다면 그 오차에 맞게 다른 수치도 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거리는 벌어졌는데 GPS를 받아서 계산한 값은 또 정상적으로 나왔다.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냐. 그러니까 오차가 아니라 인위적인 누군가의 조작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첫 번째 구간에 대해서 예. 네. 두 번째 구간에 대해서 아까 보셨지만 이제 지그재그 할 때 예, 두 번째 지그재그 구간인 예, 거죠. 좌로 들어왔다가 우로 들어갈 때도 꽤 돌려요. 예. 이 좌회전은 5.5도 들고 우로 또 7도 돌리는데 이 정보 데이터를 보면 정상적으로 그렇게 좌로 많이 안 꺾이면서 우로 쭉 갔다고 얘기하는 구간이에요. 양자가 차이가 있거든요. 물론 이 두 데이터는 다 정부 발표 데이터지만 요 구간을 얘기하는 COG 겁니다. 값과 네, 헤딩 값이, 헤딩 서로 값이 다르다는 불일치하죠. 두 번째 지그재그라고 생각했던 그 구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 거기서는 이렇게 하얀 것처럼 찍혀야 되는데 예. 똑같죠 이제. 그런데 예, 여기서 6.3도 변침하는 구간입니다. 우로 꺾는 구간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의심하는 구간이에요. 4번, 5번. 네, 여기가. 그래서 탁 클릭하면 여긴 정확하죠. 여기 이제 하얀 거는 예측이고 예. 실제 정부가 발표한 거는 예측대로 그대로 찍혀요. 거의 계산대로 나오죠. 그 다음 네. 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밑에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데이터를 보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게 또 중간에 비죠. 여기서 확 꺾였다고 하는 의심을 가지는 구간 지점인데 여기가. 그렇죠. 예. 거기 4번 58초, 저 출발 지점에서 58초. 네. 요 구간의 데이터가 아, 52초 구간에 가서 찰싹 달라붙었어요. 아 얘는 이번에 일로 뛰었네. 예. 아까는 벌어졌는데 얘는 이번에는 하나가 일로 갔네요. 붙어서 바짝. 이 시간차는 계속 정밀한 그 6초 구간이거든요. 똑같은 6초간의 간 거리인데 얘하고 몇 미터 안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확 벌어져요. 네. 꼭 저 탈을 많이 돌렸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구간에서 이 일이 이상하게 우연히도 또 겹쳐요. 이번에는 여기 있어야 할 점이 뒤로 밀렸네요. 예. 뒤쪽으로 와서 옆에 딱 달라붙어 버렸죠. 그러니까 6초간 몇 미터 안 움직인 거예요. 속도가 엄청 느리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되게 좁아지니까. 이 경우에는 6초에 9m를 갔네. 예, 6초에 9m 가고요. 그러니까 여긴 또 넓어지니까 6초에 104m를 가는 어. 또다시 신기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또 네. 벌어집니다. 하필이면 선원들이 탈을 많이 돌린 곳에서 데이터들이 많이 돌렸다고 의심하는 곳이죠. 의심하는 곳에서 네. 왠지 데이터들이 선원들을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마치 들어요. 선원들을 보호해주는 것 네, 같은 뭔가 그 기계적 이상이 생겨도 이거. 왜 하필 그 지점에서 생기느냐.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리는 줄었는데 거기 그 표기된 속도는 또 정상적으로 나왔죠. 그렇죠. 정부 발표 속도에는 아,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정상적으로 생력 그대로 그대로 나왔다. 나옵니다. 자기는 18.5노트로 달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음. 9m를 달린 애가 난 18.5m를 달렸어. 라고 얘기합니다. 음.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그 해봤더니 3노트하고 33.8노트가 됐다. 역시 이것도 UFO네요. 예, 또 UFO가 되죠. 갖다 붙인 것의 효과는 어떻게 납니까 그러면? 이것도 동일해요.
뒤로 밀리는 효과하고 비슷한데 이번에는 앞으로 가면서 여기가 벌어지잖아요. 아하. 아까하고 똑같아요. 패턴이. 다시 급격하게 꺾이는 지점이 이렇게 쭉 벌어지다 보니까 또 부드러워져요. 이 각을 이루는 부분을 모서리를 느려서 패턴이 똑같아요. 느려서 밋밋하게 만든다. 네. 그러니까 두 번 연속으로 의심했던 구간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리고 신기한 게 앞으로 한 번만 돌려주실래요? 여기서 제가 파란 배, 정부 배를 볼 때 아까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해외 AIS 데이터하고 일치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여기하고 요 예, 끝하고. 예. 이상 형상을 벌어지던 데이터가 해외 AIS 데이터하고 같은 지점만 하면 와갖고 딱 일치해요 또. 아. 신기하게. 거기는 고칠 수가 없잖아. 해외 AIS가 발표가 돼서. 그러니까 요 한계 속에서 데이터가 움직인 듯한 이상한 느낌이. 양쪽 변할 수 없는 양축은 그대로 있는데 예. 그 사이에 의심하는 구간들에서만 그 위치가 붙거나 늘어지거나 한다 이거죠 지금. 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계가 알아서 고장이 나주는 거지 지금. 예. 신기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구간. 예. 세 이거 번째 바로 구간은 문제의 구간이죠. 사고가 나기 직전에 29초가 사라졌다고 하는 그 구간이에요. 예, 바로 29초 누락 구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 지금 정부는 140도에서 150도로 우연 변침을 했다고 말하고 있고 선원 진술과 일치하고 있는데요. 바로 요 구간. 이 구간. 예, 요 구간을 한번 정밀하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COG로 이렇게 보면 136, 136, 130, 135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쭉 가거든요. 이게 찍어보면 정부 발표 수치를 기반으로 한 예측 위치인 거죠. 예, 딱 6초씩. 6초, 6초 그래서 1, 2, 3, 4, 5. 6초씩. 딱 30초 이렇게 가죠. 네, 그런데 예. 실제 찍어보면 예. 여기까지는 정상이야 또. 약간 밑으로 내려간다는 느낌 그렇죠. 들지 약간 조금 않으세요? 내려가긴 하죠. 예. 자, 그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오차범위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조금 오차가 커지죠? 되게 재밌습니다. 그 다음. 또 벌어져요. 아, 또 붙었네, 얘가. 예, 와서 또 딱 붙어요. 여기부터 의심되는 구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좌로 꺾이는 구간인데, 저 3번 위치쯤 갔어야 마땅한 물리적으로. 그 데이터가 아까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밑에 와서 딱 붙으니까 어떤 효과가 주냐면, 멀리서 보면 왼쪽으로 꺾인 게 아니라 꼭 직선으로 간 듯한 또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예. 큰 항적도로 보면 그게 더 확실한데 여기서 보면 이제 붙다 보니까 아까하고 동일한 6초에 9.6m를 가는 또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저 위는 벌어지다 보니까 6초에 108m를 가는. 마찬가지로 예. 이쪽 구간은 뭐 3노트, 4노트밖에 안 되고 위에는 30노트, 40노트 되는. 예. 그 그럼 다음 또 벌어졌다 보면 이거죠? 이제 속력이 나오죠. 역시 똑같은 패턴이에요. 3노트, 35노트. 예, 3.1노트, 3노트. 3노트, 35노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에 데이터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지만 이렇게 몰리던 게 밑에 데이터가 이렇게 밑으로 꾸겨 넣으면 직선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착시 현상이 일어나죠. 세 번 우연, 그리고 하필이면 의심하는 구간, 그리고 기계가 표현한 그 찍은 위치와 그 속도 값의 차이, 이런 이유로 의심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과학적으로 의심하는 거죠. 누군가가 이걸 건능이 아닐까? 라고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옛날부터 의심했지만 더 많이 의심하는 거지,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 인공위성 고장이나 뭐 GPS 이런 것보다 사실은 누군가가 선원들을 어떤 수상한 어떤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옮겼을 확률이 상식적으로 볼 때는 훨씬 높지 않습니까? 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챕터 2는 뱃사람은 변침할 때 가슴을 지낸다. 예. 뭐 대단한 명제처럼 얘기하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동차도 코너를 돌 때 누가 가속을 합니까? 예. 평생을 배를 타셨던 분들한테 물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침할 때 누가 속도를 내냐고. 그러니까 핸들 틀면서 엑셀레이터를 밟지 않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똑같죠. 예. 그런데 우선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정부는 여기만 발표하고 있다. 주로 이 얘기죠. 예. 주로 여기를 발표하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보다 보니까 저도 저것만 봤어요. 마치 이것만 봐 하는 것처럼 언론에 저것만 계속 항적도만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위 너머에 요 위쪽에 이 돌아오기 누락 구간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되게 그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걸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예, 지금 하고 있는 본인이 거죠. 잘했다는 얘기고. 그런데, 그걸 연결해서 보다 보니까 예. 사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저도 이걸 발견하고 굉장히 놀랬거든요. 자, 두 가지네. 예. 해외 AIS에서 발표돼서 정부 값하고 일치해서 누군가가 손대기 힘든 그 위치가 이거하고 이거라는 거죠, 지금? 예. 예. 그래서 이 속도 검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값과 여기 값은 해외 AIS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달라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요 두 개의 값을 기준으로 예. 뭘 뽑아봤다는 거잖아요. 뭘 뽑아본 거야? 거리를 이제 내보고 여기 시간이 딱 있으니까 시간 나누면 속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노트로 바꿔버리니까 18.3노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 AIS 정보이자 또 정부가 발표해서 일치하는 예. 그 두 점의 거리를 따져봤더니 속도가 18.3이 나오더라. 예. 그러니까 근데 이 시간대에 요 거리를 가자면 예, 이 속도가 직선. 나오더라. 예. 예. 직선으로 갈 때도. 예. 네. 근데 신기한 게 바로 이건데요. 여기서도 또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진 건데 이 배는 정부 발표를 보면 17.5노트로 달리다가 이렇게 곡선으로 왼쪽으로 쭉 돌아갔고 저 지점에 도달하는데 16.5노트로 속력이 떨어져요. 1노트가 줄었네요. 예. 그러니까 18.3노트로 계속 달려야지 달성할 거리를 세월호는 17.5노트로 달리다가 16.5노트로 속력을 줄였는데도 저기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네. 이거는 앞뒤가 진짜 안 맞네요. 네. 왜냐면 이건 그냥- 물리적 거리니까. 거리 나누기 시간 하면 속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더 빨리 도달했다고 하면 빠르게 따라가면 뭐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느린 속도로 갔는데 거기에 도달했다고 하는 건 그렇죠. 정말 말이 안 그렇죠. 되죠. 150km 뭐 대전을 2시간을 갈 거리라면 나는 70km로 몰고서 대전을 2시간에 같이 도착하는 거죠.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17.5노트로 가다 16.5노트로 떨어진 게 아니라 중간 지점에서 가속을 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네, 상식적으로. 그래야지 도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하다. 뭐가 잘못됐나 그래서 진도 VTS 그 관제 영상을 갖고 좌표에다 해갖고 한번 찍어봤어요. 근데 이게 인터벌이 길어요. 20초에 한 번씩 데이터가 오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네. 너무 간격이 커서. 그래도 대략 보니까 75m 정도인데 좌표상. 예, 725m. 네, 725m. 근데 이제 화면이 4번 변하다 보니까 80초거든요. 20초씩 4번 해갖고 나눠보니까 11.6노트예요. 이것도 역시 17.6노트로 꾸준히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데 얘는 정부 발표로는 역시 17.5노트로 가다 16.5노트로 떨어졌다고 그러거든요. 속력이 줄었다고. 레이더 영상으로도 사실은 평균으로는 이 속도를 이 근처 구간에서는 유지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도달한다는 거죠. 그런데 80초 후에는 속도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 구간 이 가운데에서는 적어도 이거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달렸어야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야지 그렇죠? 오케이. 도달하죠. 똑같은 이야기고. 예, 세 번째. 세 번째. 해수부가 제일 데이터가 디테일하거든요. 해외 에이스테는 아까 1분이나 1분 30초 간격이고 레이더는 20초 간격이니까 검증이 좀 어려운데 해수부 3차 항적 자료 6초간, 3초간 뭐 이런 식으로 2초간 네. 디테일하니까 이거 갖고 또 해수부 정부 발표 자료로 속도를 검증해 봤어요. 해수부 기준으로 내봤더니 이렇게 이게 나오는 겁니다. 똑같이 역시 18약 3노트가 또 나오고 요 있습니다. 가운데에서는 그 정도는 달렸어야 평균 속도가 네. 여기 도달한다는 거죠. 직선으로 달렸을 때. 이게 3차 발표인데요. 여기서 신기한 게 이거예요. 정부 발표를 보면 요 누락 구간 앞까지 17.5노트로 쭉 간대요. 네. 그리고 누락 구간을 나와서는 속력이 팍팍팍 떨어지면서 16.5노트에 도달해요. 정부 발표대로 하자면 이렇게 가다가 요 구간은 없고 여기서부터 속도가 확 줄었다. 이렇게 네. 나온 거잖아요. 펑펑펑 줄어들어갖고 저기에 네. 온다고 하면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은 되게 짧은 이 여기밖에 29초간. 없는데. 네. 여기서 약 21노트 정도의 급가속을 해야만 저기에 도달하게 돼요. 배 타시는 분들마다 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6,000톤급 선박이 29초 동안 17.5노트 정부 발표대로 하면 요 바로 누락구간 앞까지 17.5노트로 오던 배가 갑자기 29초 동안 배는 그렇게 급가속이 안 된대요. 급가속을 했다가 또 나오는 지점에 정부 이 누락 구간에 나오는 지점을 보면 17.1노트로 떨어져 있거든요. 이 누락 구간에서 딱 첫 데이터가 발신할 때 그러면 29초 동안 21노트로 급상승했다가 17.1노트로 급 하강해야 돼요. 6,000톤급 배가. 거의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 아닌가. 그러면 정부 발표가 틀린 게 아닌가. 그러면 그 속도 이 데이터가. 데이터들을 의미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구간에서
그 이전의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가속을 했어야 저런 위치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 발표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좌타를 넣으면서 악셀을 밟은 거죠. 쫙 밟고서 우타를 넣어버린 거죠.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운전하시다가 좌로 갔다 지그재그해서 우타를 확 돌리면 오른쪽 바퀴 뜨죠. 똑같은 현상이 세월호에서도 벌어지죠. 이거 상당히 되게 위험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의도성이 다분히 들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실. 이랬다면. 네, 이랬다면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악셀을 그러니까 가속을 한 거잖아요. 네. 굉장히 의도성이 짙죠. 이게 3차 발표예요. 예. 근데 정부는 4차도 또 발표했거든요, 숫자를. 예, 최종이라고 하고 4차 발표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4차 발표예요? 예. 이게 최종 항적도인데요. 여기서 네.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구간만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디테일을 이거 어떻게 알아보다 한 거예요, 보니까 이거? 이번엔 아주 재밌게도 3차 항적도와 뭐가 계속 재밌대. 너무 어려워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했는데 이건 뭐야 또? 이건, 새로운 이건 그림이 제 나왔어요. 잘못이 아니라 네. 이 정부의 책임입니다. 제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자, 여기가 정부가 발표했던 수치 3차까지 수치예요. 일종의- 3차까지의 네. 수치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발견한 건 마지막 구간에서 이거 가속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죠, 그렇죠.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4차는 뭡니까? 예, 정부가 시간을 수정했습니다. 일종의 시간, 이게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시간 성형수술이라고 얘기할게요. 좌표는 그대로예요. 그 동일 인물이에요. 근데 얼굴을 수정한 거예요. 시간을. 그런 비유 쓰지 마요. 못 알아듣겠어. 시간이 조금씩 그래서 땡겨졌네요. 비포 애프터로 제가 좀 나름대로 재치를 부려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48분 44초의 데이터가 얼굴을 바꿔서 38초로 시간이 빠져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시간이 뒤로 뒤로 밀어지는 거네. 마이너스 시켜요. 딱딱 마이너스 시키면 이 소실 구간에 시간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속력이 떨어집니다. 아,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5초 동안 100m를 갔다고 해봐요. 3차 발표가. 5초 동안 100m를 가면 1초 20m를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정부의 발표는 그게 아니다. 10초 동안 100m를 갔다고 시간을 뒤로 밀었다고. 그럼 속도가 1초에 10m로 가는 거로 줄어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간을 늘렸다는 거지. 네. 근데 제가 되게 궁금한 게 뭐냐면 네. 이 정부가 여기만 이렇게 발표하니까 이 위쪽이 되게 궁금한 거예요. 위쪽, 왜냐면 그렇지. 네. 해외 데이터가 딱 버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을 딱 미루면 빼면 네. 여기가 굉장히 좁아지잖아요. 이상해질 것 같아요. 좁아져서 여기서 또 광속이 나올 것 같은 그래서 불안감이 들어요. 여기 발표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발표가 안 됐어요? 네, 최종 4차는 발표인데 요 구간만. 여기만 입수됐다 그래서 내가 요 위를 입수하고 싶어갖고 네. 막 찾아 헤맸는데 아직 대답이 없어. 하여튼 입수되는 대로 또 분석해서 아, 과연 이번엔 100노트가 나왔는지 그렇지. 요 짧은 구간은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하고 아래에 우리가 해외 AIS 데이터가 있어서 바꿀 수 없다고 한 지점, 그 두 지점을 바꿀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바로 직전에 엄청난 100노트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이해했죠? 정부가- 주장하는 바를. 4차 발표를 하면서 시간을 변경한 이유나 이런 거는 같이 발표한 게 아니죠? 그냥 데이터만 발표한 거죠? 아니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세월호가 데이터를 보내는 시간과 수신하는 시간에 어떤 시간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정해서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맞으려면 사실은 말이죠. 음. 정상적인 속도가 되려면 지금까지 발표한 모든 시간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 뒤로. 그렇죠. 이게 맞다면 4차가 네. 최종이라는 거 발표했잖아요. 네, 이게 최종이라고 맞다면 해요. 이 평균 속도를 유지하려면 지금까지 발표한 모든 정보의 사고 시간이나 속도가 전부 다 뒤로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맞는 거지. 배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 없잖아요.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네. 근데 지금 6초 뭐 10초씩 9초 빼고 예. 31초 뒤로 갔으니까 이 정도씩 계속 뒤로 가가지고 어느 순간 해외 AIS 데이터가 안 맞아야 되는데 예. 거기가 몇 미터가 나오는지 되게 궁금해요. 예, 어떻게 됐을까? 되게 궁금하고 그 수치는 앞으로도 구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를 발표하는 순간 너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예. 자, 그런데 제가 다시 이번 최종 항적도를 갖고 다시 검증을 해봤는데 또 뭘 또 검증을 점을 또 이렇게 딱딱 찍어보니까 여전히 가속이 남아있어요.
시간을 설명할 수 늘렸는데도 없는. 불구하고. 요 구간의 시간들은 조정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따져보자. 이렇게 한 거죠. 예. 이게 딱 좌표 입력하고 딱 재보니까 17.8노트가 직선거리로 나와요. 그러면 정부가 설명하는 대로 17.5노트에서 16.5노트로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그 또 불가사의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간의 시간을 바꿨지만 예. 전체를 확 다시 계산해봤더니 네. 또 시간이 안 맞는 거지. 예, 안 여기 맞을 수밖에 없지. 요 항적도만 갖고도 그걸 입증이 되는 거죠. 저 위를 또 재봐도 17.6노트예요. 17.6노트 평균이나 17.8노트로 달려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그것도 곡선으로 꺾어지면서 더 느린 속도로 왔다는 거 아니야 지금. 예, 정부 발표는. 16.5노트로 브레이크 속력이 줄면서 그러니까 왔다라는 이 이야기는 정부가 그렇게 최종이라고 발표한 숫자. 그래서 구간은 시간이 맞춰졌을지 모르겠는데 거죠. 예. 아니, 통으로 놓고 보자 그러면 다시 예. 했더니 역시 정부 발표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렸다라는 거죠. 가속- 직선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두 번째 챕터의 결론은 배가 넘어지기 직전에 예. 정부 발표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렸다는 거죠. 아니 수치상으로 보면 산수잖아요. 보면 좌연으로 돌 때 가속을 하지 않으면 여기 도달할 수가 없죠. 이 속력에. 그러니까 빠르게 좌연으로 돌면서 가속을 했다가 배에 접촉하면서 급격히 속력이 줄지 않았을까라고 되게 과학적이고 합법적인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론의 합법이 어딨어? 마음에 안 들면 불법인 거예요, 추론도. 마음에 안 드는 추론이라고 저는 보고요. 정권이 굉장히 싫어할 추론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선방은 없다. 네, 예, 가속하지 이게- 않는다. 예. 하여튼 속력을 줄이면 줄였지 뱃사람들은 가속하지 않는다. 그 선원들을 빨리 조사해서 이유를 알아봐야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항해사. 예. 그런데 하여튼 검경이 이유를 알아볼지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뭐랄까요, 이해하기 쉽고 그동안 나온 것 중에 가장 이해하기 쉬운 네. 편에 속하는. 예. 그 정부 발표대로 하면 배가 이상한 속도, 있을 수 없는 속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의심하는 구간에서만. 다른 구간은 다 정상적으로 지키는데. 그런 우연이 너무 겹친다. 3번 연속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배가 정부 발표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간 것 같다. 움직인 거리하고 시간 나누면 속도 나오니까 이건 뭐 복잡한 계산이 아닌데 정부 발표보다 훨씬 빠르다. 이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 네. 그러면 배가 넘어지기 전에 가속한 거 아니냐? 그럼 배를 넘어뜨리려고 가속한 거 아니냐? 가속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의구심으로 이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이상하네요. 이상하죠. 분명히 이상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 제가 그 다음 주에 할 얘기 내용을 아는데 그거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거 더 명백해요. 그래요. 진짜 이상한데? 다음 주 기대하고요. 예, 되게 드라마틱합니다. 다음 주는. 오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세월호는 바로 이 시간에 여기 있었다. 그러니까 하얀 거는 계산상 예상 위치고 파란 거는 정부가 발표한 위치예요. 우리가 의심하는 구간 이전에는 거의 비슷하네요. 예, 딱딱 맞아 들어가죠. 왜냐면 6초간 갈 수 있는 거리는 50몇 미터밖에 안 되잖아요. 저 속력이 일정하니까 네. 18.6노트로 오다가 이게 18.5노트 정도니까 평균 속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와요. 여기가 예상 위치인데 뭐 거의 근접하게 GPS 오차대로 딱딱 뭐 떨어지죠. 기계는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찍혔어요. 근데 요 의심하는 구간에서는 점을 하나 건너뛰네 그러면? 예. 점을 건너뛰고 여기서부터 찍혀요? 예. 6초 간격인데 예, 6초 간격인데 이제 다음을 넘겨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수치를 더 드릴 텐데 예. 이 간격이 굉장히 높아요. 134m. 6초간 134m. 엄청난 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가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찍혀야 되는 점 세 개가 좌표가 꼭 쉬프트라고 그러나요? 이동한 하나씩 것처럼 밀려있네요. 오른쪽으로 이동했네. 예, 세 개가 한꺼번에 그러니까 하나가 무슨 이렇게 뭐 펄스가 튀어갖고 잘못 그 위치로 갔다가 아니라 세 개가 삼형제가 이렇게 나란히 소풍 가듯이 쫙 이동해버려요. 그 기계적 오류가 있었으면 점이 잘못 찍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점은 거기 찍히고 두 번째 점도 정상적으로 찍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고간격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듯이 찍혔다는 거죠. 네. 6초에 134m를 가는 것은 거의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속도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속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예, 다음 장을 넘기시면 최대 속도가 21노트인데 43노트가 나와요. 아, 6초간 그 기간을 가기 위해서는 네. 배는 43노트로 달려야만 그 기간을 갈 수 6초에 있다. 134m를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서 확 배가 네. 낼 수 있는 속도의 2배 정도로 달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발표대로라면 이 세월호는 21노트가 한계인데 43노트로 달렸다고 지금 정부 발표에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거의 UFO 수준이죠. 네. 예. 그리고 그 다음 구간은 다시 속도가 줄어요, 이렇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도 보면 느끼시겠지만 8시 44분 45초에서 그 다음은 요 구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까 삼형제가 쉬프트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한번 앞쪽으로 가주실래요, 총수님? 삼형제가 이렇게 쉬프트 되듯이 밀리듯이 밑으로 내려가 버린. 사고가 48분 49분 때에 났잖아요. 그러면 그 5분여 전부터 배가 한 3번 정도는 좌로 우로 이렇게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게 한 번의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한 번 돌았고 또 여기도 한 번 돌았고 사고 직전에 또 크게 한 번 돌았고 여기서 크게 도는 바람에 배가 많이 넘어졌다. 들으신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할 얘기는 뭡니까? 자, 그 다음 그림. 요 하나하나씩 이제 검증을 또 해볼 나왔네, 이 건데요. 그림. 이 그림 굉장히 싫어해요. 아, 이거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이 그림은. 아까 그래서 앞에 걸 넣어드린 그러니까 거예요. 이 그림을 좀 쉽게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그림인 거죠. 예. 앞부분은 오늘 3가지를 검증할 겁니다. 정부 데이터와 함께 검증하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오늘은 안 지루해요. 맨날 재밌대. 자, 다시 이 그림을 보는 법을 설명드리면 밑에 거는 배의 각도예요, 각도. 이 숫자가 각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쪽은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 이 그림을 보는 방법은 여기서 점점점점 있는데 요 시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 시간. 요 시간대를 보자면 이 그림의 의미는 이 각도가 단계적으로 변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요거는 아니다. 한 번에 많이 변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구간에 대해서 뭘 따진 겁니까? 위도 경도를 가지고 이제 쓰고 싶지 않은다는데 검증에 들어가겠습니다. 위도 경도. 네.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단위 시간에 배가 얼마나 많이 돌았냐. 네. 이런 헤딩 얘기. 값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하니까 각도가 얼마나 많이 돌았냐. 네. 이제는 그게 아니라 위치, 위치. 위도 경도, 정확한 위치, 해도를 놓고 그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정부 발표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맞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설명해 주세요. 이거 뭡니까 또? 이건 아니 이건 이제 말하자면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세월호 예측 좌표라고 그래갖고 정부가 발표한 시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시간 몇 시에 그 어디 있었다라든 이거 말고도 시간과 속력 그리고 COG를 줘요.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럼 이제 거의 직원이 되어가고 있는 김지영 감독님 다시 나오시겠습니다. 자, 김지영 감독님이 다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방송을 본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다큐 감독이 뭘 한다고 자꾸 이렇게 뭐 AIS니 또 뭐 장비에 관한 얘기하고 숫자에 대한 얘기하고 하냐. 근데 김지영 감독이 전자공학과 출신이에요. 출신이 공돌이에요. 새로운 사실은. 사실이네요. 네. 공돌입니다. 공돌이어서 지금 이런 수치 분석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필이면. 풀린 건가요, 이게? 잘 안 풀린 거지, 감독은. 꼬인 거예요, 꼬인 거. 자, 어쨌든 오늘은 4번째 이야기인데 지난주 녹화한 거는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오늘 할 얘기하고 붙여서 다시 하려고. 전혀 어떤 곳에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은 세월호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을 다시 제기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도 등장하지 않았던. 지금 현재까지의 정부 조사에 따르면 그냥 배가 잘 가다가 원인을 알 수 없게 타가 많이 돌아가서
그 새누리당 표현대로 교통사고가 나버렸다. 이게 끝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많았는데 오늘부터 그 이후에 나온 이야기는 정말로 이상한데? 하는 얘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네. 저도 가끔 쓰는 표현인데 예.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김총수님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의 첫 출발은 이겁니다. 법정에서 지금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이었잖아요. 지금까지 선원 한 분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8시 40분에 배가 옆으로 흔들렸습니다. 사고 5분 전에 배가 옆으로 흔들리다가 슬슬 넘어지면서 냉장고도 넘어지고 좌우로 흔들렸다. 우리가 쭉 얘기해왔던 지그재그가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를 지그재그라고 표현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죠? 예. 초반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지나갔지만 선원들의 입을 통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 지그재그라는 표현도 등장해요. 실제로. 지그재그 운항이 있었다고. 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5분 전이죠. 우리가 다루는 얘기가 사고 5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사고 5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그림은 배가 얼마의 속력으로 몇 초간 어느 방위로 갔다. 이게 나오니까 긋고 그 다음 6초간 몇 도로 또 갔다. 이걸 이렇게 탁탁탁탁 이어버리면 배가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현실적인 거리가 나오거든요. 뭐 10km의 속력으로 1시간을 갔다 그러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범위는 물리적 거리는 딱 제한돼 있잖아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배는 브레이크가 없거든요. 일종의 말하자면 간이 시뮬레이션이라고 할까요? 그대로 하얀 점은 예. 하얀 점은 정부가 발표한 수치를 가지고 이 배가 그 정도의 속도와 그 정도의 각도라면 이 시간대에는 여기쯤 있었겠구만 하고 예상표를 찍은 거죠. 예상 위치를. 예. 저기 맨 위에 배와 아래 배가 보이시죠? 네. 그 맨 위에 배가 해외 AIS 데이터와 일치하는 정부의 좌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데이터하고 일치한다는 거는 의심의 여지 없이 국내든 해외든 일치하는 수치. 예. 이것도 해외 AIS가 또 일치하는 일치하는. 그 사이 값을 한번 보자는 거. 거죠. 예, 해외 AIS 데이터가 촘촘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1분 간격, 1분 30초 간격이 오다 보니까 중간은 그냥 정부 발표를 일방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걸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가 발표한 평균 속도, 평균 뭐 각도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마도 저 위에서부터 저 30초 후에 후에는 여기쯤 와 있었을 것이고 예. 36초 후에는 여기. 42초 후에는 여기. 6초 간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 위치가 그 다음에 나오겠네요? 노란 화살표 보이시죠? 네. 저게 바로 아까 얘기한 6도의 4도 변침. 그리고 6도의 4도 변침 배가 요 6초간. 구간에서. 네, 6초간 4도 변침이 되려면 탈을 15도 이상 대각도라고 그러더라고요. 15도 이상 많이 돌려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이게 문제 삼은 구간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예. 점 동그라미 3개와 네 번째 사이에서 3번, 4번. 요 사이에서 칵 돌았다 이거죠. 정부는 저희가 부드럽게 돌았다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감독님 주장은 한 번에 많이 돌았다고 수치상 하는 저 구간이 요 위치라는 거예요. 요 위치.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올 장면은 네.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십시오. 애니메이션을 제가 했습니다. 아, 파란 점이 나오네요. 네, 파란 점이 나고 그 다음 위치. 노력 좀 했는데요, 이번에. 쉽게 설명드리려고요. 저번에 하니까 막 복잡해 하시더라고요. 막. 자, 그러면 이 날라온 애들은 뭐예요? 네, 이게 정부가 발표한 실제 데이터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저 아래 해외 AIS 데이터하고 정부 데이터가 일치하는 지점은 좁아져요. 세 개가 이렇게 쉬프트 돼 버리니까 그렇지. 네. 이쪽은 넓어지고 이쪽은 좁아져. 이쪽은 넓어지고 이쪽은 좁아졌다는 얘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얘는 30초 동안 226m밖에 못 가다 보니까 자기 평균 속력이 18.3노트로 달렸다는 애가 갑자기 14노트로 줄어들었다. 이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막 18노트로 달리는데 간 거리는 요만큼밖에 안 돼. 이런 유령선 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UFO하고 유령선으로 비유하기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하셨나요? 따지면 만약에 43노트로 갔다가 갑자기 몇 초 사이에 14.6노트로 그 속도가 줄어들었다는 것도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물리적으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배는. 보통 이제 GPS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반론을 하시는 분들 AIS 데이터라는 게 1m 오차 범위도 없이 정확하게 지키는 게 원래 아니거든요.
자동차 GPS도 보면은 나는 여기 가고 있는데 차 GPS가 옆길을 가리킨다든가 이상한 데를 가릴 때 있잖아요. 오류를 일으킬 수 있어요, 원래. 그런데 지금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이게 보시면은 하나가 툭 잘못 찍혔다가 만 게 아니라 주르륵 규칙적으로 이동했다는 거죠. 주르륵. 그리고 하필이면 우리가 의심하는 구간에서 그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나오다가 네, 나오다가 이게 이제 의심스러운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의심하는 구간인데 네. 이렇게 쭉 늘여놓으면 무슨 효과가 나는 겁니까? 여기서 맨 아래쪽에 데이터 3개가 요거요? 그 하나, 둘, 셋? 쉬프트된 데이터들이거든요. 요 세 개가? 만약에 붙었다면 볼 수 있는 효과가 이 정도 각도로 하면 한 번만 스페이스 키 쳐 봐주세요. 스페이스요? 예. 요거 상이 맞네? 이렇게 오. 벌어지거든요. 오. 스무스해지잖아요. 이렇게 아, 각도가 쭉 오다가 이렇게 하면 날카롭잖아요. 쟤네들이 원래 위치에 있었다면, 근데 얘네들이 삼형제가 쉬프트 돼 버리니까 모서리가 또 실선으로 이어져 버리니까 부드럽게 변침한 것처럼 아. 보이게 돼요. 이렇게 될 게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부드러워지죠. 저희가 이제 헤딩 값이 잘못됐다라고 의심을 했는데 마치 이 AIS 값도 헤딩 값과 맞춰진 것 같은 예, 효과가 그렇죠. 벌어지는 거예요. 선원들이 탈을 심하게 돌린 영역에서 데이터들이 저절로 쭉 뒤에 가서 찍혀버리는 신기한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저 선상으로는 부드럽게 이어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만들었지